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도심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 벌써 2년째입니다. 그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그렇죠.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 인천에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층간 소음 갈등에 대한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건은 지난 15일 이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이 빌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50대 부부와 20대 자녀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층간소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인 그 위층 사람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였다고 합니까? 네, 그동안 일어난 대부분의 사건은 보통 아래층 피해자가 이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번엔 위층 사람이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 가해자인 A씨는 이 석 달 전 이 빌라 4층에 이사 와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이 아래층의 소음을 문제 삼는 등 이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4시간 전쯤, 낮 12시 50분 정도인데요. 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래층을 찾아가 이 현관문을 발로 차며 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범죄 처벌법상 이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귀가했다가 4시간여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어이없는 참극인데 피해자 중 그 아내는 목 부위를 다쳐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참. 이렇게 보면은 이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렇게 해마다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인천만 보더라도요, 층간소음 신고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분쟁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 이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인천 지역 층간소음 상담 건수가 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50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9월까지 벌써 1,177건의 전화 상담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이 심각한 것은 이 단순하게 이 상담만 이루어지는 게 층간소음이 좀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 9월과 5월에도 인천에서 이 부평구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50대가 아랫집에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고요. 5월에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찾아가서 현관문을 둔기로 부순 50대 남성 역시 일건됐습니다. 예. 이처럼 층간소음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 중지할 마땅한 창구가 없어서 당사들끼리 해결하다가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예. 그렇다고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중지할 수도 없고요. 결국은 사건이 터진 후에야 경찰에서 개입하는 원시적인 해결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좀 가보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데요. 그런데 경기도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버스 업체 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전체 버스의 44.2%를 차지하는 23개 버스 업체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내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 대표와 2차
조정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네. 노조는 이 민영제 노선의 일일 2교대 근무 형태 변경과 준공영제 노선과의 임금 격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수험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네. 현재 그 협상에 참여 중인 업체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파업이 만약에 실행이 되면 피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현재 협상에는 이 경기공항 리무진, 수원 여객 등 23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총 조합원 수가 7,192명, 그리고 운행 차량 대수만 4,559대로 이 경기도 전체 버스의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중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58개 노선 499대의 이 공공버스 운행업체도 포함돼서 이 파업이 실행될 경우 수능길에 나선 수험생은 물론이고요. 이 서울행 출근길 역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경기도는 이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파업 돌입 시 시군별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이런 방침인데요. 네. 어찌됐든 내일 이 협상에서 이 양쪽 모두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이런 바람인데요. 그래야지 어떤 혼란도 없고 우리 수험생들도 혼란 없이 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 경기도가 왜 그럽니까? 일산대교 무료화에서 다시 유료화 이야기부터 또 이번에 버스 노조 파업 우려 문제까지.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수학능력 평가 시험 당일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능 평가 시험 당일을 볼모로 해서 이 협상 기간을 맞춘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의심이 드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도 학생들이 정말 힘든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여하튼 좀 아무 일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잘 협의가 돼서 어제 꼭 수능일을 그날로 잡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파급력이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떻게 뭡니까? 회의를 어떻게 새벽에 합니까? 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회의를 한다라는 것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